해외에 있는 우리나라 문화재 발표문 볼게. 우리 발표할 때 발표시 유의사항부터 먼저 한번 보고 가자. 발표시 유의사항. 자, 일단 아무리 친구한테 발표한다. 같은 학생들끼리 발표하는 상황이라도 공식적인 말하기지. 그러니까 높임말을 사용해야 되고, 그 다음에 적절한 몸동작. 이게 어떤 거야? 몸동작 하는 거는 비언어적이지. 몸동작 가만히 있어서 말하는 건 안 좋아요. 그리고 또 너무 뭐 왔다 갔다 한다든지 산만하게 하는 것도 안 좋아. 적절한 몸동작. 이게 비언어적 표현이고, 그리고 한 사람을 빡 쳐다보면서 얘기한다든가 이런 건 적절한 발표 태도가 아니겠지. 그리고 자료도요. 알맞은 자료를 제시해야겠지. 알맞은 자료 제시를 해줘야 이해를 돕겠지, 그지? 그리고 자, 적절한 속도로 또 얘기를 해야 합니다. 적절한 속도로 말하기. 요게 뭐야? 준언어적 표현이지. 요걸 생각하면서, 자, 발표문이 나왔는데 발표문 어떤지 한번 볼게. 처음에 이제 이게 아마 PPT를 띄우면서 하는 발표고, 요게 이렇게 처음에 사진이 이렇게 제시되었습니다. 우리 해외에 있는 우리나라 문화재 가지고 안견의 목류 도운도라는 그림이 딱 있고, 발표자는 한민수고, 자료 정리는 정은혜, 차경호가 했고, 발표 자료 제작은 안하경, 한민수가 있네. 모든 발표 상황인 것 같아. 이 사진을 딱 띄워주면 청중의 관심을 유발할 수 있어. 관심 유발을 할 수 있고요. 사례도 딱 나왔다. 처음에 해외에 있는 우리나라 문화재 현황, 우리나라 문화재 해외 반출 유형 하면서 앞에 사례가 딱 나오면 이거는 뭐야? 청중이 발표의 흐름을 알겠지. 발표의 흐름을 알고 내용을 예측할 수가 있어. 내용을 예측할 수 있게 해주는 거야. 있게 함. 자, 우리 발표문 보자. 큰 목소리로. 이거 우리 언어랑 관련이 있지. 큰 목소리는. 그럼 무슨 표현? 준언어적 표현이다. 준언어적 표현이고, 주의를 집중시키지. 주의를 집중시켜주고 있고요. 발표를 맡은 한민수입니다 하면서 자기소개로 발표를 시작한다. 여러분 혹시 이 그림을 아십니까? 이건요, 자, 질문을 해서 관심 유발을 하는 거지. 질문을 통해서 관심 유발을 하는 것이고, 이거 대답을 요구하는 거야? 답변 요구가 아니지, 그지? 답변 요구가 아닙니다. 친구들을 바라보며 잠시 기다린다. 질문하고 난 다음에 잠시 기다리는 거야. 이거는 비언어적 표현이지. 비언어적 표현이고, 자, 친구들한테 발표하는 거지만 뭐하니 아십니까 하고 뭐하니 높임말 사용했지. 높임말 사용하는 이유는 뭐야? 공식적인 말하기 때문이야. 공식적인 말하기. 조선 초기에 우리나라 화가 안견이 그린 목류도원도입니다. 안타깝게도 현재 이 그림은 일본 덴리대학교 중앙도서관에 소장되어 있습니다. 일본의 중요한 문화재로 지정되어 있기도 합니다. 자, 우리나라 안견이 그린 목류도원도인데 왜 일본의 중요 문화재로 지정되어 있을까? 자, 이거 이렇게 하면서 뭐, 자, 우리나라 문화재가 일본 문화재로
지정된 것을 언급하지. 지정된 것을 언급하면서 뭐하니? 관심을 유발시키지. 왜 그럴까? 궁금하잖아, 그치? 관심을 유발시킵니다. 왜 우리나라 문화재가 다른 나라에 있는지 궁금하시죠? 질문하면서 호기심을 유발시키지. 네, 저희 모둠도 여기서부터 갈로하자. 그것이 궁금해서 독서 시간에 이와 관련한 책을 읽어보았습니다. 그러면서 해외에 있는 우리나라 문화재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이에 관한 발표를 준비하였습니다. 요까지가 발표 동기지. 발표를 준비한 동기. 우리도 궁금해서 했다? 찾아보게 되었다. 관련 책을 찾아보게 되었다. 그래서 자, 해외에 있는 우리나라 문화재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걸 깨달았대. 관심을 가져달라. 이게 발표를 통해 당부하고 싶은 내용이야. 발표를 통해 당부하고 싶은 내용. 그럼 지금부터 해외에 있는 우리나라 문화재 현황과 우리나라 문화재의 해외 반출 유형, 해외에 있는 우리나라 문화재 문제에 대한 대응 방안을 간에 발표하겠습니다. 요거 뭐니? 앞에 그 차례였지, 차례. 그래서 차례 부분을 얘기해 줍니다. 그러면 청중이 발표의 흐름을 알지, 그지? 발표 내용과 여기는 발표 내용과 순서를 안내하고요. 순서 안내. 자, 그래서 여기까지가 도입 부분이고, 해외에 있는 우리나라 문화재 문제에 대한 청중의 관심 유발시키고 또 뭐했니? 차례를 제시했지, 그지? 발표 내용을 지금 소개하고 있다. 발표 내용 소개. 전개 부분 볼게. 화면 3 봐봐. 해외에 있는 우리나라 문화재 현황 해가지고 세계 지도가 나와 있고, 해외에 어디가 제일 많아? 일본에 우리나라 문화재가 제일 많이 가 있지, 그지? 여기가 1. 그 다음에 어디에? 미국에 46,000점이 가 있네. 2.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독일에 가 있다, 그지? 독일에 10,000점이 가 있다, 그지? 3. 그 다음에 중국이 4. 약 16만 7,968점이 해외에 있는데 어디가 가장 많이 나와 있는지 지도로 보고 한눈에 알 수 있지, 그지? 여기에는 화면에는 지금 지도가 나와 있고, 지도를 통해서 문화재가 여러 나라에 흩어져 있음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다. 한눈에 파악할 수 있음. 그리고 출처도 밝혔다. 문화재청 통계로 보는 문화유산 해가지고 출처를 확실히 밝혀주고 있다. 본문 볼게. 얼마나 많은 문화재가 해외에 있을까요? 또 질문했다, 그지? 질문하면 뭐 한다고? 호기심을 유발한다고. 화면 3을 가리키며 위에 있는 지도가 화면 3이지, 그지? 요런 표현은 무슨 표현? 비언어적 표현이라고 한다. 비언어적 표현을 사용하고 자료를 보도록 유도하고 있고,
문화재청의 조사에 따르면 약 16만 7,968점이 해외 20개국에 흩어져 있다고 합니다. 하고 자, 어느 관련 기관, 통계청, 문화재청의 자료를 관련 기관 자료를 문화재청 재청의 자료를 보여주지, 그지? 이런 관련 기관 조사 결과를 인용한다. 결과를 인용하면 어떤 효과가 있을까요? 신뢰성이 높아지겠지. 믿을만하다. 이거지. 신뢰성이 높아지고요. 그리고 16만 7,968점이라고 구체적 수치도 제공했고요. 수치 제공. 하지만 실제로 이보다 훨씬 더 많은 문화재가 해외에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해가지고 여기가 정계 1이야. 정계 1이고 해외에 있는 우리 문화재 현황이고 그 다음에 화면 4 봐봐. 우리나라 문화재 해외 반출 유형이 뭐가 있니? 불법적 반출이 있고 합법적 반출이 있지, 그지? 불법적 반출에는 약탈 절도가 있고 합법적 반출에는 외교 선물이 있어. 자, 그리고 어떻게 반출되었는지 알 수 없는 경우도 있다고 돼 있지. 이 문화재들은 어떻게 해서 해외로 나가게 된 것일까요? 우리 문화재의 반출 유형을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힘주어 말하는 거랑 상관이 있지. 이런 표현을 준언어적 표현이라고 그랬지. 준언어적 표현. 첫째, 불법적으로 반출된 경우입니다. 그 불법적 반출이 약탈, 절도가 있고요. 등이 해당하지요. 둘째, 합법적으로 반출된 경우입니다. 외교에서의 선물 등이 그 예입니다. 이 밖에 어떻게 반출되었는지 알 수 없는 경우도 있답니다. 그래서 이제 화면 5는 대응 방안이야. 대응 방안, 문화재를 환수하는 방안이 있고, 그리고 문화재 현지 활용, 환수를 못하더라도 현지에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 거야. 그러면 문화재 환수를 또 정부 간 교습을 통해 돌려받기, 기증받기, 대여받기, 구입 등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요까지가 정계 2야. 정계 2고, 우리나라 문화재 해외 반출 유형이 나와 있고요. 이제 해외에 있는 문화재 문제에 관해 우리는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이제 어떻게 대응할까? 해외에 있는 문화재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할까? 요게 이제 발표의 핵심 내용이지. 발표의 핵심 내용이고, 대응 방안에는 문화재 환수 및 현지 활용 크게 두 가지. 이게 첫 번째 방법이고, 이게 두 번째 방법인데 있는데요. 먼저 해외에 있는 문화재를 국내로 다시 가져오는 방법. 밑에 다시 국내로 가져오는 방법. 이게 뭐야? 이게 환수 방법이지. 환수 방법에 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에는 정부 간 교습을 통해 돌려받기, 그리고 기증받기, 대여받기, 구입 등의 방법이 있습니다. 조금 더 자세히 말씀드릴게요. 해가지고 금지를 들어 올리며, 첫째 금지는 두 번째 손가락 딱 이렇게 하는, 첫째 이렇게 할 때 우리 두 번째 손가락을 딱 이렇게 표시하는 거지, 그지? 이거 무슨 표현? 비언어적 표현.
비언어적 표현이고요. 손가락으로 번호를 표시하는 거야. 손가락으로 번호를 표시하는 거고, 한수 방법 가운데 첫째는 정부 간의 외교 교습을 통해 돌려받는 방법입니다. 실제 사례는 실제 예시, 어떤 예시가 있냐면 정부 간 교습으로 돌려받은 예시로는 요거지. 1966년 일본으로부터 우리 문화재 1000여 점을 돌려받은 것, 2011년에 일본 왕실에 관계된 사무를 담당하는 일본 국내청에 보관되어 있던 조선왕실 관련 도서 1000여 점을 돌려받은 것이 대표적인 어떤 예? 자, 정부 간 교습을 통해 돌려받은 예고, 둘째는 또 돌려받는 방법 중에, 자, 요게 이제 1966년에 1326점, 2011년에 1205점을 교습을 통해서 돌려받았다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기증받기지, 그지? 기증받기 경남대학교 박물관이 데라우치가 수집한 문화재 가운데 일부를 일본의 한 대학에서 기증받음 해가지고 어떤 문화재가 영화당 침입 사선도라고 어떤 문화재가 돌려받았는지 기증받았는지 사진이 제시되어 있지. 여기는 사진이 제시되어 있고요. 둘째 어떤 방법? 기증받는 방법이 있고 1966년 경남대학교 박물관이 일제강점기의 총독이었던 데라우치가 수집한 문화재 가운데 일부를 일본의 한 대학에서 기증받은 것이 대표적인 예입니다. 해가지고 요건 기증받은 예시. 한수 방법 두 번째에서 기증받은 예시고요. 자, 여기 자료 8이고 여기가 자료 8이 되고 번호가 없어졌다. 자료 9가 되고 둘 다 뭐 있니? 둘 다 사진이 제시되어 있다. 이 사진 제시로 독자 이해를 돕지, 그지? 자, 대여받기는 외관 수도원이 독일의 한 수도원으로부터 돌려받은 것이고, 구입은요, 하나는 구입된 거지. 국내 방송사가 시민단체 등이 모금운동을 벌여 마련한 돈으로 일본에서 김시민 선무공신교수를 구입해 온 거야. 이게 이제 다시 한수하는 방법이지, 그지? 셋째는요, 대여하는 방법, 빌리는 방법인데, 2005년, 자, 그 예시가 나왔지, 이게, 이제, 요 예시지, 요게 예시. 외관 수도원이 독일의 한 수도원에서 영구 대여 형식으로 들여온 겸재, 정선, 하첩, 사진 있지? 이 방법으로 우리나라에 돌아온 대표적인 문화재입니다. 요게 예시고요. 마지막으로 공공기관이나 개인이 구입해 들어오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또 예시가 나와 있지. 여기가 예시지. 임진왜란 때 진주 대첩을 승리로 이끈 김시민 장군에게 선조가 내린 김시민 선무공신교서가 대표적인 예입니다. 예시가 나와 있고, 국내 방송사와 시민단체 등이 모금운동을 벌여 마련한 돈으로 일본에서 구입해 들여왔습니다. 그리고 화면 10은 대응 방안이야. 그리고 뭐가 나왔니? 도표가 나왔어. 도표가. 이 도표는요, 어떤 역할을 하냐? 문화재 한수 현황을 한수의 변화를 한수 현황의 변화를 한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파악할 수 있게 해준다. 파악할 수 있게 함. 해가지고 2008년에는 7,466점이었는데 2016년에는 1027점으로 한수되었다고. 한눈에 딱 볼 수 있지. 그리고 문화재청이라고 자료 출처를 밝히고 있고요. 자료 출처를 밝힘.
이렇게 여러 방법, 어떤 방법이 있었니? 여러 방법. 자, 정부 간 교섭이 있었지. 정부 간 교섭. 또 기증 받았고, 대여했고, 그리고 구입했고. 여러 방법을 통하여 해외에 있던 우리나라 문화재가 국내로 돌아왔습니다. 하면 10을 가리키며 무슨 표현? 비언어적 표현. 2008년 7,400여 점이었던 한수 문화재가 2016년에는 1만 27점으로 늘었습니다. 자, 이렇게 화면을 가리키면 뭐야? 자료를 보도록 유도하는 거지. 보도록 유도하는 거고, 요까지가 정계 3이야. 정계 3에는 해외에 있는 우리나라 문화재 문제와 대응 방안 중에 뭐 문화재 환수지, 문화재 환수하는 방법. 그 다음에 이제 대응 방안, 이제 문화재 환수가 아니고 현지 활용이야. 환수 못지않게 중요한 것은 문화재 현지 활용입니다. 2016년 일본 도쿄에서 열렸던 조선 공예 아름다움전이 그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요게 뭐야? 현지 활용의 예지. 현지 활용의 예고요.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이러한 일이 더 많이 생기도록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문화재를 소장하고 있는 해외 박물관에 우리 문화재 상설 전시실이 생기도록 지원한다거나, 자, 요게 여기서부터 간료하자. 해외에 있는 우리 문화재가 온전히 보존되고 연구될 수 있도록 비용과 인력을 지원하는 일 등을 하고 있습니다. 요까지가 자 문화재 현지 활용을 위한 노력이야. 현지 활용을 위한 노력이고, 이러한 노력이 밑바탕이 된다면 해외에 있는 우리나라 문화재를 우리나라의 역사와 문화를 알리는 데 활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요게 이제 이렇게 현지 활용을 하면 우리나라 문화재를 통해서 역사와 문화를 알릴 수 있대요. 이게 현지 활용의 의의고, 여기는 정계사지. 정계사. 자, 해외에 있는 우리나라 문화재 문제 대응 방안 중에 뭐 현지 활용이다. 다음 갈게. 자, 이제 마지막이다. 해외에 있는 우리 문화재에 관심을 해가지고 참고 자료가 내가 어디를 참고했다는 참고 자료 쭉 나왔다, 그지? 그리고 사진 출처도 밝혀주고 있다. 여러분, 지금까지 해외에 있는 우리나라 문화재의 현황과 우리나라 문화재의 해외 반출 유형, 그리고 해외에 있는 우리나라 문화재 문제에 대한 대응 방안을 살펴보았습니다. 요까지 지금까지 발표 내용을 요약 종합하지. 까지의 발표 내용을 요약 그리고 종합하고 있다. 이런 발표를 준비하면서
저희 모둠은 해외에 있는 우리나라 문화재에 관심을 갖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꾸준히 관심을 가져야 그 문화재들이 우리 품으로 돌아올 수 있을 것입니다. 힘찬 목소리로 이거는 말과 관련돼 있으니까 무슨 표현? 준언어적 표현. 해외에 있는 우리나라 문화재에 관심을 꼭 기억해 주세요. 이게 이제 지속적인 관심을 당부하지. 어떻게? 준언어적 표현으로 당부한다. 그지? 그러면 이 준언어적 표현, 힘찬 목소리는 뭐야? 당부하고 싶은 내용을 강조하는 효과가 있지. 당부하고 싶은 내용을 강조하는 거고요. 이것으로 저희 모둠의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하면서 자, 발표를 마무리하고 있고 발표를 마무리하고 있다. 고개 숙여 인사하며 무슨 표현? 비언어적 표현. 자, 인사하는 것은 예의 바른 태도지. 예의 바른 태도로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여기 이제 맨 끝에는 마무리고요. 당부하고 끝내는 거지. 해외에 있는 우리나라 문화재에 대한 관심을 촉구하고 있다. 대한 관심 촉구. 자, 여기까지 본문 내용은 끝났고요. 전체 내용 정리 한번 해볼게. 기록문기장. 자, 발레는요, 발표문이야. 발표문이고, 제재는 해외에 있는 우리나라 문화재가 글의 중심 소재고, 주제는 해외에 있는 우리나라 문화재 문제에 대한 대응 방안이지. 관심을 가지고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대응 방안. 자, 핵심 정보가 잘 드러나도록 내용을 구성하고 있고요. 뭐 있으니 사진, 지도, 도표 등 다양한 자료를 제시해줬고 해외에 있는 우리나라 문화재에 관심을 가질 것을 당부하면서 마무리했지. 글의 짜임은 도입 부분은 해외에 있는 우리나라 문화재 문제에 대한 청중의 관심을 유발하고 그리고 발표 내용을 차례를 소개하지. 그치? 발표 내용을 소개하고 있고 그리고 전개는 해외에 있는 우리나라 문화재의 현황과 우리나라 문화재의 해외 반출 유형이 뭐 있었니? 불법적인 거하고 합법적인 게 있었지. 그치? 기타 또 모르는 게 있고 반출된 문화재 문제에 대한 대응 방안, 문화재 한수하는 게 있고 한수 그리고 현지 활용이 있었지. 한수를 못하더라도 현지에서 활용할 수 있는 방법. 마무리는 해외에 있는 우리나라 문화재에 대한 관심을 촉구하면서 관심을 기울여달라. 관심을 촉구하면서 당부하면서 마무리 짓고 있다. 핵심 정리. 문제 상황은 해외 20개국에 우리나라 문화재 16만 7,968점이 흩어져 있다고 소개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게 뭐 약탈, 절도 등 불법적으로 반출된 것도 있고 외교에서 선물 등 합법적으로 반출된 것도 있는데 대응 방안은 첫 번째 한수하는 방법이 정부 간 교섭과
그리고 또 기증받기, 그리고 대여받기, 그리고 구입하기 등이 있고, 그리고 문화재를 현지에서 활용하는 방법이 있지. 현지 활용. 넘길게요. 자, 준언어적 표현은 말하는 것과 관련된 거야. 큰 목소리로 힘주어 말하며 힘찬 목소리로 말하는 것과 관련된 거. 언어에 첨가되는 음성적 요소고 언어에 부수되는 표현이야. 반은 언어다. 준언어. 그리고 자, 비언어는 직접적인 언어와 관련되지 않은 언어 외적인 요소고 몸짓 동작이지, 그지? 친구들을 바라본다든지 아니면 화면을 가리키는 거, 검지를 들어서 들어 올리고 이를 가르치는 거, 고개 숙여 인사하는 거, 이거 다 비언어적 표현이다. 자, 화면 1과 7, 9는요, 7, 8, 9는 사진이고, 지도 화면 3이 지도고, 화면 10이 도표였어. 이런 시각자료, 이거 시각자료지, 그지? 시각자료를 제시하면 청중의 관심과 흥미를 유발하고, 내용을 한눈에 알아볼 수 있게 제시하여 청중의 이해를 돕고, 그리고 발표 내용을 보완하여 내용을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로 시간 갖고 문제 풀어봅시다.